스파이 행각을 벌인 일본 무관이 적발됐습니다. 우리 군 간부가 내통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정말 충격적인 전말 함께 보시죠. 주한 일 무관, 북점 첩보 빼내다 귀국 조치. 주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 영광급 장교 무관 2명이 밝혀있는 사건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북 관련 군사 기밀, 우리 군 기밀을 입수했어요. 우리 군 내부에서는요, 문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2,320만 원을 총 챙긴 것이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빼낸 문건은 모두 3급 기밀 문건 이상이었어요. 예컨대 함남, 평남 지역에 있는 미사일 무기들, 저장 시설의 위치와 저장 양, 북한이 해외 미사일 기술자를 채용했다는 정보,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정보, 대북제재 품목 밀반입 동향 등등 우리 군에서 수집한 이른바 3급 군 기밀 정보들을 일본 무관에게 돈 받고 판 거예요.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 2명을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무관 1명을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주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무관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담 정도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받고 지난달 출국을 했고 올 1월에 1심 판결 나왔어요. 우리 군 간부에 대해서 정보사 전 간부는 징역 4년, 그리고 이 정보를 세탁해준 북한 관련 단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일본 무관이 우리 군 관계자로부터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내가려 한 것보다, 그것도 괘씸하지만 우리 그 군기 빠진 군이 말이에요. 그 돈 몇 푼에 우리 군의 기밀 정보를 일본에게 팔아넘긴, 이게 좀 더 괘씸합니다. 사실 그 일본 무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화이트 요원이라고 그래서 아예 신분을 노출시키고 그 주재국에 있어서의 정보를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그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일본 무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적발돼서 간 것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군과 국가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아주 참담한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이제 이것이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요. 지금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적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지휘계통이라든가 또는 방첩기관에서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팩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보사 전직 간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전직 공작팀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후배에게 용돈벌이나 하자. 용돈벌이나 하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 기밀과 관련된 것을 거의 한 100건 정도를 지금 일본에다가 팔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북한 관련 단체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타이핑을 쳐주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또 재가공을 해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일본한테 또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이렇게 돈을 주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노출이 돼 있는 이 상급 기밀 군사 기밀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에 있는 조회 단말기를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유출이 됐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블랙 요원들이라고 있어요. 블랙 요원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데 신분을 공개적으로 무관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곳곳에 신분을 은폐를 한 채 활동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의 명단과 활동 지역 정보를 바로 중국 정보기관에 또 넘겼단 말이에요. 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 빨리 그 사람들을 피신을 시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망타진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2017년 4월 달에도 우리가 작게 5027이 국방부 백신 서버에 해커가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다 뽑아갔잖아요. 참 이 주변국에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이 참 이제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요.
사실 임진왜란 때도 길 안내를 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 앞장을 섰었던 한국 사람들이 길 안내를 그러니까요.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동료 의원의 목숨을 판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 이른바 스파이죠. 첩보 요원들을 적발했을 때 아직도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제가 취재해서 많이 접했는데 어떻게 그 푼돈을 받고 동료들,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름과 정보, 소재지까지 다 넘깁니까? 일단 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일찍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거고요. 또 기밀 자체가 유출되는 것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보예요. 미사일이랄지 SLBM 또 뭐 북한의 뭐 그 미사일 해외에서 인재 영입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이 총 74건, 아마 더 건수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밀로 취급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걸 나눴을 때 아마 법적으로 문제된 게 74건인데 이 74건을 건네주면서 팔아먹으면서 받은 돈이 2,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지금 발각된 것이 이 정도지 이 정도 쭉 해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 용돈 벌자고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습니까? 이 정부원의 어떤 인식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내부 문건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보안책의 어떤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